자, 오늘은 2차 방정식. 자, 유형 8번부터 RPM 2차 방정식 유형 8번부터 유형 17번까지 쭉 볼 거고요. 오늘 수업은 아마 여기까지 17까지 다 못 나갈 것 같아서 미리 영상을 좀 찍어두고 요거 보고 숙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유형 8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419번이죠.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자, 요거에서의 두근을 여기에서의 두근을 x는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한다라 그랬어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 건 알파랑 베타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어떻게 구했죠?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해서 이렇게 구했었고 알파 베타의 값은 1분의 1 이어서 1이라고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라고 이렇게 구했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어떻게 구하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로만 표현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응용해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얘는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니까 9라고 들어가서 18이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9번 볼게요. 423번이죠.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여기에서의 두근을 이번에도 우리는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잡는다라고 그랬어요.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다 전개해서 구하기엔 조금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여기 문제에서 이게 나와 있죠. 알파랑 베타가 뭐의 근이다?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요 2차 방정식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밖에 없는데 그게 알파랑 베타다 라는 얘기죠. 그죠? 얘네들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방정식의 정의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 얘가 0이기 때문에 자, 우리 알파 제곱 우리한테 필요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얘는 과연 뭐냐? 뭐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구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에다가 어떻게 한 거냐? 알파는 하나 더 빼줬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상수항은 5를 더 더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디가? 바로 이 부분이 0이니까 여기서부터 있는 여기까지가 얼마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0이니까 뒤에 뭐만 남는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만 남는다. 그래서 얘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같은 논리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5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 얘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고 얘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5 이렇게 정리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잘못 정리했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25라고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5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25다. 자, 그럼 알파 베타의 값은 얼마냐? 자, 여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2차 함계수 1분의 1차 함계수 마이너스 2여서 2라고 정리가 되고 알파 베타의 값은 1분의 마이너스 4여서 마이너스 4라고 정리가 되니까 얘네들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2 플러스 25 여서 얼마? 11이라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분각계수의 관계도 이용해줬고요. 뭐도 알아줘야 되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 자체를 내가 알고 있는 식을 이용해서 좀 변형을 해준다. 요게 이 유형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427번이네요. 유형 10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 여기에서의 두근을 뭐라고? 여기에서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잡는다라 그랬어요. 그죠? 자, 뭐라고 그랬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얼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얘가 이제 5라고 정리될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k는 양수라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네요. 보겠습니다. 자, 이전 유형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지면 우리 뭐를 좀 체크를 해줘야 되냐?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니까 k 플러스 1이라고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알파 베타의 값은 k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그죠? 이거를 통해서 뭐 쓰란 얘기냐? 문제 준 것도 있잖아요. 요거 쓰란 얘기야. 요거 k 값 구해야 되니까 여식을 뭐에 대해서 k에 대해서 정리하라 이 말이. 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니까 얘네들로 정리를 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얼마 뺀 거냐? 4알파 베타를 이렇게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얼마 뺀 거냐? 4배 k 마이너스 1 이렇게 빼준 거다. 그럼 얘가 뭐라고 나오냐? 정리하면 k제곱 2k에서 4k 빼기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얼마? 1에서 4도 하니까 5라고 나오는 거고 얘가 뭐란 얘기예요?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다? 얘가 5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라고 하는 게 뭐가 나와야 돼? 얘가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플러스 5 플러스 5 서로 없애주고 그래서 양수 k의 값은 뭐라고 나오냐? 양수 k의 값은 여기에서 양수 k의 값은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2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중요한 포인트 근각계수의 관계 잘 체크해주고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줄 건지 요거 잘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430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 얘가 뭐라고 나와있냐? 는 0이라고 나와있고 여기에서 두근의 b를 줬어. b가 얼마? 1에 3이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자, 모든 실수 k 값 제곱 k의 곱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죠? 자, 잘 보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주냐? 일반적으로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두근을 줬죠. 그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줘서 이렇게 어차피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를 근각계수의 관계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문제여서 굳이 막 근을 직접적으로 막 구하진 않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근의 b가 2대 3이라고 줬는데 2차 방정식이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우리가 근을 좀 직접적으로 구해줄 수가 있다. 쟤를 인수분해하면 뭐라고 나오냐? x-1에 x-k는 0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근을 자세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근이 1이랑 K라고 나오는데 1대 K가 얘가 2대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 뭐가 K 대 1이 얘가 2대 3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바뀌냐 요 차이니까. 그래서 K 값이 몇 개 나올 거다. K 값이 2개 나올 거고 그 K 값들의 곱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계산해주면 2K가 3이니까 K 값 얼마? K 값 하나 2분의 3이라고 찾아주면 되고요. 여기는 자 여기는 3K가 얼마? 3K가 2라고 나와서 K 값은 얼마? 3분의 2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K 값을 곱 2개 곱해서 얼마? 2개 곱해서 1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34. 자, 434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가 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 두근을 뭐라고? 여기에서 이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잡는다라고 했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에서 여기에서의 두근은 뭐래요? 여기에서의 두근은 x가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이라고 나온다. 자, 이제 실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어. AB의 값을 구해라.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두 근들을 다 줬으니까 알파 베타랑 뭐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이라고 줬으니까 근각의수의 관계를 좀 활용을 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건 뭐라고? 첫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A라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라고? 알파 베타는 B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두 번째 식에서 두 근을 더한 거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 얘는 뭐라고? 얘는 마이너스 B라고. 여기에서 두 개 곱한 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얘는 얼마라고? 두근해고 A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식이 알파 하나 둘 셋 4개고 모르는 것도 알파 베타 A B 4개니까 모르는 것도 4개 10도 4개니까 모든 값을 다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4개의 식을 연립을 할 거예요. 연립을 할 건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하냐? 너무 많이 연립을 해. 문자가 너무 많아. 빨리빨리 뭐 해야 돼 우리는? 문자를 하나씩 빨리 없애줘야 된다. 그게 연립하는 연립방정식의 가장 핵심 개념이다. 문자를 빨리빨리 하나씩 없애줘야 돼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 마이너스 A로 바꿀 거고요. 알파 베타는 뭐로? B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A로 바꾸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 얘가 얼마? 마이너스 B라고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알파 베타가 얼마? B.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 얘가 얼마? A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B는 뭐라고 정리되냐? 여기에서 B는 A-2라고 이렇게 정리되고요. 여기에서 B는 뭐라고? 2A-1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죠? 둘 다 똑같은 B니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2가 2A-1이니까 여기에서 우리 A 값은 얼마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A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갖다 넣으면 B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정리가 돼서 AB의 값은 3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결해 줄 수도 있고요. 이게 이 유형에서 물어보는 의도예요. 근각이수의 관계를 두 식을 활용해서 잘 해결할 수 있냐, 요걸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다음 단원이 이차함수여서 어차피 중학교 3학년 때 이차함수를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한 가지 풀이를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분명 옛날에도 설명했어요. 분명 옛날에도. 자, 우리 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를 그려볼 거예요.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를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냐. 얘는 아래로 볼록에 이렇게 x축이 있고 근이 뭐랑 뭐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 여기에다가 알파랑 베타를 넣어야 는 0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 값이 0 될 때의 x 값이 알파랑 베타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에다 뭘 그려볼 거냐면 또 y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를 그릴 건데 이거의 근은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알파 더하기 1이랑 베타 더하기 1이 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만큼 알파 더하기 1 여기에서 또 1만큼 여기 베타 더하기 1 요렇게 두 점을 지나게 요렇게 또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줘야 얘가 뭐라고 나오는 거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라고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차피 2차 항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굴곡은 똑같아. 굴곡은 똑같은데 그냥 근들이 어떻게 만든 거야? 요 x축이랑 만나는 교점들이 다 오른쪽으로 얼만큼? 오른쪽으로 1만큼만 뭐 한 거다? 평행이동한 거다. 오른쪽으로 1만큼만. 근이 1만큼 커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1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냐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는 그래프가 바로 뭐다? 그래프가 얘가 되는 거다.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x 대신에 뭐 넣는다? x 플러스 1이 아니라 평행이동이니까 x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넣은 거? 여기에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넣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b 라고 요렇게 적은 얘가 바로 x제곱 플러스 bx 얼마? 플러스 a라고 요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양쪽의 개수를 비교해서 x제곱 여기는 플러스 얼마? a 여기에서 마이너스 2x 있으니까 a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얘가 바로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라고 나오는 놈이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1차항 계수 비교해서 b라고 하는 거는 a 마이너스 2라고 나와야 되고 상수항 비교해주면 b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얘가 얼마라고? a라고 나와야 돼서 뭐 두 개 양쪽 비교하면 똑같죠, 그죠? 두 개 양쪽 비교하면 똑같아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 나와서 a, b의 값 얼마라고? 3이라고 구해주면 돼요. 이거를 둔각기수의 관계로도 풀 수 있지만 어떤 개념으로도 2차 함수의 평행이동 개념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근이 다 똑같이 1만큼 커진 거를 이용해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된 그래프다. 그래서 x 대신에 x-1 넣으면 여식이 나올 거다 라고 이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 4, 5, 6, 7 일단 한 장 남았네요. 한 장 가보겠습니다. 자, 437. 자, 2차 방정식 x제곱 여기 번호가 안 보이려나? 여기서 적으면 437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요. 자, 여기에서의 두근을 뭐라고? 여기에서의 두근을 x가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나온대요. 자, 뭐라고 했냐? 3 마이너스 알파랑 x의 값이 3 마이너스 알파랑 3 마이너스 베타로 나오도록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줘라 라는 얘기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5고 알파 베타의 값은 얼마? 3이라고 우리가 구해줄 수 있죠. 그죠? 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3 마이너스 알파랑 3 마이너스 베타를
더하고 곱해볼 거예요. 왜냐면 두 개를 더하고 곱함으로써 우리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할 때 1차항 개수와 상수항을 찾을 수 있을 거니까. 자, 3-알파랑 3-베타를 더하면 얘는 6- 얼마?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나와서 1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 3-알파랑 3-베타를 곱하면 9 3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플러스 알파 베타니까 얘가 이제 뭐라고 나오냐? 얘가 9 15 플러스 3이어서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두근의 합이 얼마고? 두근의 합이 1이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2차항 개수가 1이라면 x제곱, 합이 1이니까 마이너스 x, 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라고 나오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41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 플러스 2b네 2 플러스 2b 플러스 2b. 자, 얘가 0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한근이 뭐라고 나와 있냐?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5라고 나와 있다. 그럼 우리 유리수 AB에 대해서 A-B 값 구하라고 했어요. 유리수 A랑 B고 우리가 뭐 구해야 되냐? A-B의 값 구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유리수 A, B라는 말. 얘가 이 문제에 되게 포인트가 되는 말이죠. 유리수라는 말이 왜 나왔냐? A랑 B가 어디 역할인지부터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A랑 B가 어디에 있길래 유리수라는 걸까? A 보면 X의 개수죠, 그죠? B 보면 상수항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모든 개수 및 상수항이 다 유리수란 얘기구나.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쓰란 얘기일까? 분명 개념 설명할 때 했었어요. 다시 보면 우리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근의 공식 x가 뭐라고 구할 수 있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 자,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5라고 나왔으면 우리 다른 한근을 3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예측하는 이유는 뭐냐? 그 예측할 수 이유는 여기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루트 5 앞에 플러스가 붙어있어서 하나는 루트 5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3 마이너스 루트 5일 거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루트가 어디엔 없어야 되냐면 바로 여기에 루트가 없어야 돼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2a분의 b 여기에서는 절대 루트가 나오면 안 돼. 여기에서만 루트가 나와야지. 여기에서는 루트가 안 나온다. A랑 B에서는 이 루트라는 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루트라는 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리수라고 이렇게 해석했었어. 그지? 우리 공통수학 2까지 한번 배웠었으니까 무리함수 할 때도 루트가 들어갔었고요. 루트 2, 루트 3, 루트 7 이런 거 다 무리수였죠. 그죠? 수단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근데 얘가 무리수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개수가 다 뭐가 나와야 된다? 유리수가 나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유리수가 나오면 요렇게 켤레등으로 루트 앞에 하나가 플러스면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는 요런 쌍을 이룰 수 있도록 요렇게 마치 신발 한 켤레처럼 이렇게 쌍을 이룰 수 있도록 근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요번 유리수 AB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한 거는 3-루트 5라고 우리가 체크하라 이 말이에요. 두근의 합 뭐라고 나오냐? 두근의 합 6이죠, 그죠? 두근의 합 6이고요. 걔가 뭐라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a라고 나와야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6이라고.
두근의 곱은 얼마? 두근의 곱은 4고요. 두근의 곱은 얼마? 2b니까 b가 얼마? 2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b 값은 마이너스 8이라고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잠깐만 뭐 좀 확인하고 다시 수업하겠습니다. 자, 44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43번 보면 XY에 대한 1차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XY에 대한 1차식. 2차식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얼마? 6Y제곱 마이너스 6Y제곱.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7Y 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K. 얘가 XY에 대한 두 1차식에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냐? 요 K가 문제예요. 자, 이거 문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어떻게 푸는지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식은 정리를 좀 해야 돼. 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까. 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한 문자, 주인공 문자를 정해놓고 내림 차순으로 적을 건지 오름 차순으로 적을 건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x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라고 요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 어떻게 인수분해 될 거냐면 x 머시기 그 다음에 여기도 x 머시기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되고, y-1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k가 나와야 돼요. 그럼 당연히 더해서 y-1이고 곱해서 마이너스 6y 제곱이니까 여기 한쪽이 얼마? 한쪽에 3y, 여기 한쪽이 얼마? 이렇게 마이너스 2y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식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7y가 나와야 되고
더했을 때 y-1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뭘 잡아주면 되냐? 여기 있는 상수항을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있는 상수항을. 여기에서 여기 3y 플러스 a, 여기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b라고 잡으면 요렇게 두 개 더한 거, 요렇게 두 개 더한 거 얼마? 3y 더하기 a 마이너스 2y 더하기 b. 얘가 뭐가 나와야 되냐? 얘가 y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야 되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다? 우리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요렇게 두 개 곱한 거에 y의 개수가 7이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곱한 거 3by 요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2ay, 얘가 얼마? 7이라고 나와야 되니까 7y라고 나와야 되니까 3b 마이너스 2a는 얼마다? 얘가 7이다.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해주면 되겠습니다. 2a 더하기 2b, 2b 더하기 2a,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두 개 더해서 5b가 5여서 b가 1이라고 나오고요. a가 얼마? 마이너스 2라고 나오니까 인수분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다? x 더하기 3y, a가 마이너스 얼마?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y, b가 1이니까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좀 봐주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 k 값을 찾아낸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필살기로 풀 거예요. 무조건 풀리는 거. 잘 지키고 있다. 자, 어떻게 하면 얘가 무조건 풀리냐? 어떻게 하면? 자, 얘를 마치 2차 방정식처럼 볼 거예요. 2차 방정식처럼 는 0이라고. x,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x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 마이너스 3y 플러스 2라고 나오거나, 얘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또는 x가 뭐가 나오는 거냐? 여기에서 2y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가 뭐라고 나오는 거냐? x는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는 거다. y에 대한 1차식으로. 이게 포인트예요. 자, y는 마치 뭐 취급하고? y는 마치 숫자, 상수 취급하고 x의 값을 직접 구하는 거예요. x의 해를. 요렇게.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마치 뭐처럼 해석한다는 거예요? 얘를 마치 x제곱 플러스 x의 얼마?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k는 0을 2차 방정식처럼 해석하고 x의 값을 구할 거다. 인수분해 안 보이니까 뭐 해야 돼? x의 값을 구할 건데 인수분해가 안 보여. 그럼 우리는 근해공식 써야죠. 그죠? 근해공식 쓰겠습니다. x는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y 플러스 1, 얘가 x의 개수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다 마이너스 4 곱하면 플러스 24y 제곱 마이너스 28y 플러스 4k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x의 값이 2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뭐로 이렇게 나오는데 x가 뭐라고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마이너스 3y 플러스 2 아니면 2y 마이너스 1이라고 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과연 x가 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 거냐? 아니죠. 뭐가 있으니까? 여기 루트 얘가 있으니까 얘 때문에 y에 대한 1차식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루트가 없어져야 돼. 그럼 과연 루트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냐? 여기 안에 있는 y-1의 제곱 플러스 24y 제곱 마이너스 28y 플러스 4k라고 하는 게 루트가 없어지려면 얘가 어떤 식의 제곱으로 나와야 루트가 없어질 거다. 뭐가 나와야 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25y 제곱 마이너스 30y 플러스 1 플러스 4k 라고 나오는 얘가 바로 뭐다? 얘가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의 판별식이 뭐라고 나와야 된다? 얘의 판별식이 0이라고 나와야 된다. 따라서 b제곱 900 마이너스 4 곱하기 a 25 곱하기 얼마? 1 플러스 4k. 얘가 0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k 값이 얼마라고? k 값 2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꼭 알아놔야 돼요. 또 판별식에 얘가 안에 루틴 판별식이죠. 그죠? 판별식에 요거에 또 판별식이 옵니다. 이 원리를 꼭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